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저런 태도는 좀 좋은 태도라고 봐요. 좀 서운한 거 있으면 저렇게 대화로 풀고 또 모두 선거 끝나면은 어떻게 보면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라고 하지만 네. 끝났다고 해서 딱 끝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서운할 수 있거든요. 낙선했을 때 인사 잘하는 사람들이 다음에 또 되더라고요. 단 한 번도 그런데 전당대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화법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안 네. 나가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더 강했으면은 안 나가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예 없다라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도 분명히 조금 고려를 하고 있고 오히려 조금 분위기는 제가 봤을 때 50% 살짝 넘지 않을까라는. 김은국 씨, 가수 김은국 씨 이번 총선 때 국민의힘 이쪽에서 많이 지원 유세를 나갔었죠. 김은국 씨가 이런 얘기를 한 번 했었습니다. 들어보고 올까요? 당신 목숨 걸고 했는데 고생했다. 우리 저기 밥이라도 한 끼 먹읍시다.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제가 무슨 국힘 당원도 아니고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 제 자리를 달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아무 타이틀도 없지만은 예. 고맙고 감사한 표시는 해야지. 끝으로 뭐 한동훈 위원장한테 한번 한 말씀 있으시면. 그래요? 아니 건강은 어떻게 지금 회복이 됐는지 많은 팬들이 기다리니까 좀 쉬는 것도 좋다고 봐요. 제 충전하는 게 좋다. 그리고 조만간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문자가 왔어. 안녕하세요. 김은국 선생님 맞나요?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했죠. 네. 선생님 우리 당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셨는데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데 당 수습 때문에 자기 또 사퇴를 했잖아요.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하다고. 제가 몸이 좀 이제 조금 좋아지면은 그때 한번 연락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국 씨가 총선이 끝나고 어떻게 나한테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하냐,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서운함을 좀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 연락은 안 왔는데 뭐 몸 좀 잘 챙기시고 나중에 한번 봐요. 그 얘기를 한 거죠. 공개적으로. 이 언론 뭐 인터뷰에 나가서. 그랬더니 그 뒤에 들으신 것처럼 실제 전화가 왔고 전화번호 몰라서 안 받았더니 문자가 왔더라라는 겁니다. 저 한동훈입니다. 김은국 씨 번호 맞나요? 라고 해서 연락이 와서 바로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윤영걸 대표님.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밖에 잘 나오진 않는데 집에서 기사는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직 젊습니다. 73년생, 네. 소띠. 그러니까 올해 51살이에요. 이제 시작이죠. 그러니까 검색하고 사람 만나고 많이 듣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김은국 가수가 선거 끝나서 나 요새 많이 지원 다녔는데 하나도 전화 안 오더라. 실제 근데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실제 전화는 좀 했답니다. 전화했다고 밝힌 사람이 나경원 의원, 권영세 의원, 또 조정은 의원 맞보이서 된 사람 이런 분들은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렇지만 김은국 가수는 이제 더 좀 많이 좀 와야 되는데 왜 나에 간대가 몇 대해서 군데인데. 왜 적게 오냐 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저런 태도는 좀 좋은 태도라고 봐요. 좀 서운한 거 있으면 저렇게 대화로 풀고 또 모두 선거 끝나면은 어떻게 보면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라고 하지만 끝났다고 해서 딱 끝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서운할 수 있거든요. 낙선했을 때 인사 잘하는 사람들이 다음에 또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을 미안하게 만드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저렇게 김은국 가수가 저런 말할 때 대응을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 잘했다. 그래서 정치적인 소양은 상당히 있는 분이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팬덤이라든가 있는 이유를 좀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정치권에서는 낙선 인사가 다음 선거운동의 첫 시작이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만큼 낙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좀 당을 좀 잘 수습하고 지역에 좀 잘 민심을 잘 수습하느냐 그게 바로 다음 선거랑 또 좀 직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부분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전당대회에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전에 한번 이런 식으로도 좀 등판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 다음 기사 좀 볼까요? 총선 패인 분석 필요시 대통령실 한동훈 심층 면접입니다. 심층 면접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주정훈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올까요? 저희 총선백석위원회는 심층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다면 공천관리위원장, 정책의장, 비대위원장, 여도연구원장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 등도 비공개 신층 면접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담으려고 합니다. 네. 요 얘기를 들어보면 성재준 의원님, 이러면 자칫 이 총선 백서 심층 면접이 총선 쉬고 첫 등장이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글쎄요, 근데 지금 저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지금 뭘 하겠다라는 것도 지금 이제 완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얘기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 내부적으로 다 뭐 공통된 의견도 아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심층 면접 자체가 좀 현실화가 될 수도 있지, 좀 되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그래 나아가서 그게 설령 된다라고 해도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저기 아마 참석을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얘기가 쭉 나왔던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전당대회 등판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제일 좀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심층 면접 같은 경우도 첫 단계가 이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등판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봅니다. 전당대회. 왜냐하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얘기 중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 했던 발언들을 생각해 보면은 했던 얘기를 어기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이 지난번에 배신자라고 이제 비판했었을 때 즉각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또 심평 변호사가 뭐 관련돼가지고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이 아니라고 또 입장을 냈거든요. 단 한 번도 그런데 전당대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화법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안 네. 나가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더 강했으면은 안 나가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예 없다라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도 분명히 조금 고려를 하고 있고 오히려 조금 분위기는 제가 봤을 때 50% 살짝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나갈 가능성이요. 네. 평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화법이나 이 발언 스타일로 봤을 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얘기가 없다는 건 나갈 마음이 51대 49로 좀 더 큰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였습니다. 지켜볼 대목이네요.